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하나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친정아빠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 말은 즉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랑 연을 끊은 지도 3년이 되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친정아빠 장례식 끝난 후 경찰서까지 오고 가는 대소동을 벌이군 절연을 한 며느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날의 이야기를 회상하면 아직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어이없습니다. 남편에겐 여동생이 있습니다. 대학 잘 다니다가 쇼핑몰 한다고 갑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3천만 원인가 빌려가더니 갑자기 잠수를 타서는 3년 뒤에 돌아왔대요. 원래 그렇게 막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다는데 남자가 있었대나 봐요. 근데 그 남자가 약간 사기꾼 같은 스타일이어서 신우가 홀랑 넘어가 버렸고 3천만 원도 전부 그 남자한테 털렸던 거죠. 그렇게 그 남자랑 어디 시골 시내 같은 데서 살다가 결국 속도 위반으로 임신해서 배부른 채로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해서 월세방 살면서 그런 사고를 친 거죠.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신우 남편을 비 오는 날 먼지 날 만큼 흠씬 두들겨 패버렸대요. 순진한 내 동생 꼬드겨서 돈 가져가고 임신도 시킨 천하의 나쁜 놈이라면서요. 그런데 답 없는 신우가 지 남편 편을 들더래요. 오빠가 뭔데 내 아이 아빠한테 손찌검을 하냐면서 제 남편한테 대들었고 열받은 남편이 그날 이후로 여동생 일에 관여 안 했답니다. 마침 제 남편도 바로 캐나다로 해외 취업을 나가야 했고 차라리 잘 됐다 싶었대요. 그렇게 남편이 캐나다에서 2년 일하고 한국 돌아와 보니 본가에 여동생이 살고 있었던 거죠. 남편 방에 있던 책상이며 침대 전부 다 버리고 자기 애 방으로 만들어놨대요. 여동생은 그 남편이랑 결국 이혼한 뒤 애 데리고 친정 들어와 살게 된 거죠. 자기 오빠가 2년 뒤에 다시 돌아올 거 뻔히 알면서 방을 전부 치워버렸고 치우는 걸로 모자라 남편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들, 예를 들어 게임기나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앨범 같은 것도 신우가 전부 다 버려버렸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여동생에게 따졌고 그걸 가만히 두게 만든 어머님한테도 한 소리 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펑펑 울면서 네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니? 하루아침에 애 딸린 이혼녀가 돼가지고 어디 오갈 데도 없어서 받아준 거다. 오빠 된 입장에서 좀 헤아려 줄 수는 없니? 너는 어릴 때부터 참 인정머리가 없더라. 지 아빠 닮아서 그런 건지 원. 하시며 남편을 책망하셨다네요. 참고로 어머님은 아버님과 사이가 진짜 안 좋으십니다. 어릴 때부터 부부싸움도 징그럽게 많이 했고 어머님이 집을 나가신 적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도 싫어하는 본인의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 정이 잘 안 가셨나 봐요.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제 남편을 많이 구박하셨댔고 툭하면 지 아빠 닮아서 성질머리가 고약하다, 인정머리 없다 등의 모진 말로 상처를 주셨다네요. 그리고 여동생은 세상 둘도 없는 보물처럼 대하며 편애하셨댔고요. 어떤 집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 아들을 더 좋아한다는데 아니 실제로 아들 하는 집이 더 많고요. 저희 시댁은 참 특이한 편입니다. 아무튼 그런 어머님과 여동생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남편은 그날 이후로 바로 독립해 본가에 한 발짝도 가지 않았댔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고 결혼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대강 시댁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남편은 결혼해서 시댁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그냥 시댁이 없다고 생각하면 편할 거라고 했어요. 명절에도 안 갈 거고 이따금씩 아버님이랑 식사만 하면 될 거라고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남편이 설명을 잘 했었죠. 그래서 상견례 때 어머님이랑 신우는 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남편이 안 불렀습니다. 아버님만 식사 자리에 오셨어요. 정말 특이했죠. 결혼할 때는 혼주석에 어머님도 앉으시긴 했는데 어머님도 뭐 사돈이랑 촛불점화 이런 거 하기 싫다고 해서 생략했고 그냥 식 내내 멀뚱히 앉아만 계시다가 마지막 가족 사진만 달랑 찍고 가버리셨어요. 그것도 한 번 소란을 피우신 다음이요. 시아버지께서 저희 결혼한다고 1억 2천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에서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이 해주셨고요.
아무튼 아버님이 저희한테 1억 2천을 해줬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분개해서 그 분위기 좋은 잔칫날 결국 아버님께 시비를 거셨다더군요. 왜 그 돈을 불쌍한 딸한테 안 주고 잘 먹고 잘 사는 아들한테 줘버리냐고 어머님이 입에 독을 품고 아버님께 따지고 드셨답니다. 저희한테는 1원 한 장 안 줘도 되는데 쓸데없이 돈 썼다며 침을 퇴 뱉어버리고는 나가셨어요. 그날 저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진짜 많이 미안해했고 그날 이후로 본인 어머니랑 절대로 안 만날 거라며 다시 한번 다짐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 말대로 시댁이 없다 생각하며 지냈어요. 아버님하고만 연락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님한테도 먼저 연락 온 적 없고 그 아이 하나 있다는 시누이랑도 결혼 생활 5년 하는 동안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죠. 신우가 재혼을 한다더군요. 아이 둘 있는 사업하는 남자랑 재혼하게 됐고 신우가 아이를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번에 결혼식도 성대하게 올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 집이 잘 산대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남편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신우 재혼 자리에 오빠로서 꼭 참석하라고요. 남편은 여동생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러 감정도 사그라들었고 잘 살아보려고 재혼까지 한다는데 모른 척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계기로 신혼애랑도 연락하고 명절에도 다시 왕래 시작하며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잘 산다고 했던 신우 남편은 생각보다 허울만 멀쩡한 사업가였지 빚이 많았다더군요. 신우가 이번에도 남자를 잘못 만난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이번에도 딸이 또 남자에게 당했다며 세상 불쌍한 취급을 하시고는 저희에게도 신우를 챙겨주길 바라셨습니다. 네 신우가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재혼까지 했는데 이번에 빚이 해결이 안 돼서 또 이사가게 됐단다. 24평으로 줄여가야 한다던데 그 집에 애만 셋이 있지 않니? 어떻게 그 많은 식구들이 복작복작거리며 그 좁은 집에서 살겠니? 니들은 아직 애도 없으면서 34평에 살고 있고 말이야. 오빠로서 미안한 생각은 안 드니? 네? 어머님 그건 좀... 제가 말문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하자 어머님이 더 우는 소리를 하시며 네 시아버지가 니들한텐 1억 2천이나 해주시고 네 신우한테는 꼴랑 1억만 해주셨다더라. 더 해줘도 모자랄 판에 덜 해주는 게 말이나 되니? 그 어렸을 때 아빠 돈 2천만 원 들고 날랐다고 그거 제해서 해줬단다. 아주 꽁생이 같은 양반. 아들도 지 아빠 닮아서 인정머리도 없고. 그렇게 어머님은 이제 제 앞에서 제 남편 험담을 살벌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어머님은 그렇게 툭하면 저에게 전화해 신우한테 용돈 좀 줘라. 시조카한테 겨울 패딩 좀 사줘라 등등. 신우를 들여다보기를 바라셨어요. 제 남편한텐 전화도 안 하셨죠. 왜냐하면 남편이 어머님 전화는 잘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받아도 찬바람 쌩쌩 부는 말투로 대했거든요. 그나마 저는 며느리니까 만만해서인지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는 신우가 불쌍하다며 하소연하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닥달하고 신우를 안 도와주면 세상 인정머리 없는 올케 취급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좀 베풀어주곤 했어요. 어린이날이나 생일 맞춰서 돈도 몇십만 원씩 보냈고 신우이 이사 간다고 TV도 해줬고요. 한 번은 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가 하기가 싫다며 합의금 300만 원 좀 해달라 하더군요. 가만히 보다 보니 신우도 결국 저희를 호구로 보는 것 같아서 그때 거절했더니 신우가 밤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애도 없이 둘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떻게 애가 셋이는 저희를 모른 척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1억 2천이나 받아놓고는 이렇게 저 모른 척 할 수 있냐고요. 아들, 딸 둘이 공평하게 받아야지. 오빠네가 뭔데 저희보다 2천만 원이나 더 가져가는 건데요. 맘 같아선 소송이라도 걸고 싶어요.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못 참아서 네, 소송 거세요. 나도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어디 법정에서 만나요. 아버님이 아가씨한테 2천만 원 덜 해주신 건 이유가 있어서겠죠.
제가 아버님 뜻에 대해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아니 그때 얘기 들어보니 저희 남편한테도 1,000만 원인가 뜯어 가셨다면서요. 그건 왜 안 갚으세요? 그거라도 갚고 공평을 운운하셔야죠. 마음 같아선 저도 제 남편 돈 1,000만 원 반환 소송하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라고 처음으로 모진 소리를 했더니 신우가 놀라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머무리다 끊더군요. 그 얘기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계속 하시는 거 제가 안 받았더니 문자며 카톡이며 제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연락을 하시더군요. 보니까 저더러 인정머리 없는 지 남편이랑 똑같다고 시부랑 제 남편이랑 셋이 잘 먹고 잘 살으래요. 본인은 집 나가서 딸내 얹혀 살 거라고. 그냥 무시했는데 어머님이 부부싸움 하신 김에 진짜로 신혼애로 가셨나 봐요. 마침 신우 남편도 사업 때문에 지방 내려가 살아서 거의 주말부부나 다름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은 신혼애 살면서 애들 봐주고 신우 일하러 가면 집안일 해주고 그렇게 사셨댔어요. 정말 풍파많은 집안이죠. 시댁 생각하면 골치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석증도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소연도 많이 했고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또 울렁거리는 게 이석증 때문인가 했더니 입덧이었어요. 그렇게 축복 같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았고 아버님만 병원 오셔서 저랑 아이 보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머님 귀에도 들어갔는지 어떻게 산후조리원에 찾아오셨더군요. 그때는 지금처럼 방역이 심하지 않았을 때라 외부인 출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찾아오셔서는 아기 얼굴도 안 보시고 본론부터 말씀하시더군요. 신우도 둘째, 아니 재혼했으니 넷째라고 해야 하는군요. 넷째가 생겨서 내년에 출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냐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더니 말로만? 하시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머님은 바로 임신한 신우한테 뭐라도 안 해줄 거냐며 입 닫지 말고 지금 20만 원 정도 당장 달래요. 정작 어머님은 제 산후조리원에 빈손으로 오셨고 저한테도 뭐 출산 축하금 같은 거 주지도 않았으면서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도리어 신우 줄 돈을 달라고 하시는 게 말이나 되나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거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말도 안 된다며 제가 뻥치는 줄 알더군요. 그 정도로 황당한 일이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현금 없다고 하니까 그럼 핸드폰으로 계좌이체 할 수 있지 않냐며 돈 좀 달래요. 주지 않으면 집에 안 가실 기세라 그냥 표정 구기고 계좌이체 해드렸어요. 그때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라 어머님이랑 말싸움 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냥 빨리 가셨음 하는 바람으로 돈 넣어드리니 그래 그래야 옳게답지.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줘야 집안 꼴이 제대로 돌아간다니까 하시며 냉큼 나가시더군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극대노하면서 어머님한테 전화했던 모양인데 그날 엄청 싸운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댁은 다시 안 가기 시작했고요. 남편이 제 폰 열어서 친히 시어머니랑 신우 전화도 차단해주더군요. 아이도 낳았고 이제 예민할 시기인데 시댁 때문에 신경 쓸 일 만들지 말자며 앞으로 시어머니랑 신우 연락은 절대 하지 않는 걸로 하겠답니다. 사실상 다시 절연하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신혼애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끝내긴 끝내더라도 저희 아이 내복 한 장이라도 받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참 웃기게도 들더군요. 근데 생각해보니 어차피 어머님이나 신우는 받기만 할 사람이라 제가 아이 낳았다고 주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뭐 시댁에 대한 분노도 육아에 밀려 사그러들더군요. 아이 키우느라 너무 바빴고 두들지나 복지까지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한 5살쯤 되었을까? 생각지도 못한 비보가 밀려왔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스텐스 시술을 받으셨는데 의료사고로 병원에서 2달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막막함이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 키우느라 너무 바쁘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친정을 자주 가지도 못했고 아빠 입원하셨을 때도 장거리라는 이유로
2달 동안 고장 4번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금방 쾌차하실 줄 알았어요. 1달 반 지나면서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시더니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아이부터 부랴부랴 저희 친척한테 맡기고 상을 치렀어요. 엄마는 계속 울부짖으시다가 3번 정도 기절하셨고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잘 도와준 덕분에 저도 정신 차려가며 상을 치렀고 시아버지는 저희 장례식장 정해지자마자 오셔서는 눈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버님 손 꼭 잡고 하염없이 울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어머님이 상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우는 아이들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안 왔다고 하더군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어머님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도 제 등을 토닥여주시며 위로를 해주셨고 자리에 안 계시는 친정엄마를 대신해서 손님 맞이도 해주셨어요. 육개장도 날라주시고 종이컵이나 티슈 모자란 테이블은 어머님이 직접 도시며 채워주시고 일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지난날의 앙금은 그렇게 순식간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래도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었나 보다 하는 마음에 고맙단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밤 늦게까지 상가에 계셨고 저희가 이제 그만 가셔도 된다고 해도 장지까지 보고 갈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장지는 정말 가까웠던 분들만 모시고 갈 거라 어머님은 가셔도 된다고 했더니 아쉬워하시며 가실 채비를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그럼 1시간만 더 도와주다 갈게. 여기 아주머니들 계시니까 내가 부조금 받을게. 라고 하시길래 그건 저희 삼촌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부조금 받는 쪽으로 기꺼이 가셔서는 바람 쐬고 오라고 삼촌들을 등 떠밀어 보내셨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 우리 가족들 챙겨주시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다른 건 몰라도 비보에 살뜰히 챙겨주시는 알고 보면 속 깊은 분이셨구나 싶은 생각에 참 가슴까지 찡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부의금을 받으셨고 저는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았어요. 1시간 좀 지났을까? 어머님이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하시길래 택시를 잡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지까지 다 하고 쓰러지다시피 본가에 와서 친정엄마랑 기절하듯 내리 7시간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핸드폰에 불이 나 있더군요. 보니까 삼촌들이랑 고모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콜백을 했더니 고모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예, 너희 시어머니가 부의금 받으셨다면서? 네? 아, 네. 둘째 날 밤에 1시간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봉투 몇 개가 홀라당 비어있는 거야. 방명록이랑 대조해서 보니까 딱 네 시어머니가 부의함 보셨을 때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가지고 내가 빈 봉투에 적힌 이름마다 실내 무릅쓰고 다 전화를 돌려봤다. 그랬더니 전부 20만 원이며 50만 원씩 넣으셨다는 거야. 네? 네, 그래서요? 그런데 그분들 낸 돈이 홀라당 없어지고 빈 봉투만 들어있는 거지. 너무 이상하잖아. 네 시어머니가 돈 가져가신 건 아니겠니? 네? 아니, 그럴 리가요. 어머님이 그날 얼마나 고생스럽게 상 도와주셨는데요. 이상해. 삼촌들 전화 오면 받아봐. 그렇게 통화를 끝냈고 바로 삼촌들이랑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삼촌들도 시어머니가 너무 이상했다며 안 그래도 지금 장례식장에 CCTV를 보러 가는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오라고 하시길래 급하게 택시 잡아타고 장례식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부조금 도난 문제로 CCTV 열람 요청을 하니 흔쾌히 사무실에서 보여주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부의함 지키실 때부터 쭉 돌려봤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성실하게 봉투 받고 금액 확인하고 바로 정리하나 싶으셨어요. 그러더니 사람 좀 뜸해지는 시간에 두리번 거리시다가 갑자기 부의함을 열려고 막 책상을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람들 들어오니 갑자기 멈추시곤 교양 있게 봉투를 받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사람들 눈치 보다가 봉투 안에서 현금을 쓱 뽑으시는 겁니다. 책상 아래로 손을 넣어서요. 그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총 봉투 6개를 열어 현금을 가져가 가방 안에 쑤셔 넣으셨어요. 그렇게 조금 더 앉아 계시다가 삼촌들 오시니 이제 가야겠다 하시며 귀가하셨던 거죠.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삼촌들도 어떻게 시어머니가 돈을 빼갈 수 있냐? 돈 없어지면 부의금 담당한 우리만 난처해질 거 알면서 그런 거냐? 아님 걸려도 시어머니라 뭐라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더니 남편이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한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이거는 얼굴 보고 말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빠 일 처리한 후 며칠 뒤에 말도 없이 신혼회로 쳐들어갔습니다. 남편이랑 같이요. 초인종 누르니 생각도 못한 얼굴이 화면에 비쳐서인지 어머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시더군요. 니들이 여기는 웬일이야?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 알겠다. 하시고는 진짜 한참 뒤에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뭘 치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문을 오래 안 열어주셨냐고 하니 얼굴이 빨개져선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당황해서 일부러 안 열어주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대뜸 화부터 내시더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하시는데 이런 걸 보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해야 하나 봐요. 어머님은 그렇게 갑자기 성을 내시더니 무안한 듯 헛기침을 하며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 장례식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일도 도와주시고 힘드셨겠어요. 부조금 받는 일도 참 보통 신경 쓰일 일이 아닐 텐데요. 어? 그거야 뭐 사돈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어머님, 근데요. 그날 저희 부조금에 돈 사고가 났어요. 200만 원 정도가 비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은 아시는 거 없으세요? 어머님은 당연히 잘 처리하셨겠지만요. 어? 그래, 뭐 나는 이상한 거 모르겠던데? 돈이 비디? 그래,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들 많다더라. 원래 그런 거야. 굳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친정아버지 노잣돈 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겨. 뭐 그런 걸 신경을 쓰고 있니? 그런 큰일 치르고. 하시며 어머님이 횡설수설 말을 돌리시더군요. 제가 어머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어머님 정말 그날 아무 일도 없으셨어요? 뭐? 아니 그럼 니들 나 의심해서 여기 찾아온 거니? 나는 또 네 신우 이제 출산 얼마 안 남아서 선물이라도 챙겨주러 왔나 했다. 니들이 그러면 그렇지. 야박한 것들. 냉큼 나가. 니들한테는 냉수 한 잔 떠주는 것도 아까워. 기껏 도와주러 간 시애미를 도둑 취급을 해 감히? 하시며 시어머니가 울그락불그락 날뛰시더군요. 그거 보고 남편이 참다 못해 한 소리 했습니다. 엄마,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사실대로 말해.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뭐? CCTV? 요즘 장례식장에 무슨 CCTV가 있다 그래? 참 웃기지도 않아. 어머님이 당황하시며 말끝을 흐리시더니 헛소리할 거면 당장 나가라며 현관문을 열어 제끼시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기 아빠 말대로 어머님이 돈 봉투에서 현금 꺼내서 어머님 가방에 넣은 거 전부 다 녹화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잘못 시인하시고 저한테 사과하시면 없던 일로 할게요. 저는 사과가 받고 싶어요. 다른 돈도 아니고 저희 친정아빠 부의금이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CCTV에 뭐가 찍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니들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어머님, 정말 어머님은 손 안 대셨다는 거죠? 그래,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나는 아니래도. 어머님이 새빨개진 얼굴로 발뺌을 하는 걸 보니 잘못을 인정하시긴 글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알겠다고 하며 남편 손잡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가자. 신고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제 팔을 잡으시며 신고? 무슨 신고? 부조금 몇 푼 없어진 거 가지고 신고를 한단 말이니?
너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잘한다 하실 줄 알아?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은 더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네, 어려서 잘 몰라요. 돈이 없어졌으면 신고를 해야죠. 어머님 말대로 다른 장소도 아닌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 위로하는 돈에 손을 대는 파렴치한은 빨리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파렴치한? 말 다 했니? 네, 파렴치한이요. 어머님이 왜 화를 내세요? 어머님은 안 가져가셨다면서요. 그래, 경찰서를 가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를 밀듯이 내쫓고는 문을 쾅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거 보니 받으리려고 했던 마음도 없어졌고 그 길로 남편이랑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 폰으로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이 안 받는 거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어머님이 어디 가냐고 물으시길래 경찰서 간다고 했더니 또 화를 내시면서 뭐 하러 가냐고 당장 차 돌려서 돌아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전화를 아예 뺏어서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둘 다 아무 말 없이 경찰서에 갔고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도난건으로 신고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서에서 CCTV 열람하고 어머님께 조사받으러 오라고 소환장을 보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신우가 한밤중에 택시 타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엄마를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 네? 저희가 신고한 건 부의금 가져간 도둑이지 어머님이 아닌데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CCTV 봤었다면서. 엄마인 거 알면서 어떻게 신고를 하냐고. 우리 엄마 깜빵 가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어머님한테 몇 번이나 여쭸는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뭘 바라세요? 지금 이 밤중에 애 자는 거 뻔히 알면서 민폐 끼치는 건 또 무슨 경우고요? 제가 소리를 질러버리자 신우가 당황한 듯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얘기 좀 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남편이랑 제가 막아섰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그냥 여기서 하세요. 뭐? 어른이 왔는데 집 안에 들일 생각도 않고 현관에 멀뚱히 서서 얘기하자고?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죠. 사돈 부조금에 손대는 사람이 어디 어른인가요? 제 말에 시어머님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 못하셨고 신우만 씩씩대며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윽고 훌쩍대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현금 뭉치들 보니까 네 신우 생각부터 나더라. 곧 있음 출산인데 산후조리원 갈 돈도 없고 니들은 잘 사는데 우리 딸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보니 나 보는 것 같아 복장 터지고 그래서 그랬다. 결국 어머님이 이실직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망언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아빠가 네 신우한테 용돈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 돈 가져다가 내 허투루 안 쓰고 정말로 네 신우 산후조리원비만 내주려고 했다. 라고 하길래 어머님은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내복 한 장 안 사주셨으면서 왜 저희 아빠가 신우 산후조리원비까지 내드려야 돼요? 네? 그랬더니 어머님이 고개 숙여 말하기를 사실 신우는 또 이혼 위기라더군요. 신우 남편이 지방에 가서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딴 살림을 차렸나 보더라고요. 지 자식 둘은 장모님이랑 재혼한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바람이 난 거죠. 진짜 이 얘기도 풀면 끝이 없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싶어서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신우가 본인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 또 아버님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자마자 남편도 지긋지긋하다며 더 할 말 없으면 나가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하면서 쫓아내려 하더군요. 어머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애꿎은 제 남편만 평생 어머님께 차별당하며 살았습니다. 자식 취급 못 받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정이 안 떨어질 리가 있나요? 저보다 더 열받은 남편이 길길이 날뛰자 신우도 결국 아무 말 못했고 어머님은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결국 어머님은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어머님이 형사처벌 성립되기 직전에 그냥 합의했어요. 신우는 또 아빠 없는 애들만 줄줄이 키우게 됐고 어머님은 결국 황혼 이혼 당하게 생기셨어요. 아버님이 더 못 참겠다며 이혼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리고 합의 조건으로 다시는 저희한테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돈 달라는 말은 물론이고
얼굴 보자, 왕래하자, 잘 지내니 이런 말도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예 각서를 써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본인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질렸으면 그랬을까요? 얘기만 들으면 저희가 아버님 편만 드는 무정한 장남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머님이랑 신우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어머님은 평생을 아버님에게 피해 의식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어머님이 결혼 초반에 사치가 너무 심해서 집도 날릴 뻔 하셨다네요. 그 이후로 모든 돈줄은 아버님이 쥐고 계시며 생활비만 다달이 얼마씩 주셨다던데 그걸 어머님이 엄청 불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님을 미워하셨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라 아들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차별하셨던 것 같고요.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가족으로 엮이면 답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